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약 6개월 전 결혼식 당일 파혼을 한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는 물론이고 신랑 신부 입장까지 하고 나서 파토가 난 케이스라 사실 아직도 완전하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난 과거에 묶여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듣고자 용기를 냈어요. 분명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와 결혼할 뻔했던, 그리고 제가 참 많이 사랑했던 그 남자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으니 저도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여자 때문에 파혼하게 됐어요. 인상이 참 좋아 보여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 훗날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는데,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와 그 남자는 같은 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수학 교사고 그 남자는 국어 교사였는데 딱 문학 소년 같은 이미지여서 자꾸 눈이 갔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짝사랑했거든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좋은 글귀 또 좋은 시가 있으면 그걸 적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시곤 했었는데,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나 감성이 풍부할까? 신기할 정도로 참 멋있어서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땐 문학을 전공할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는데, 저라는 애는 사실 감수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반면 수학은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료해서 저와 잘 맞았어요. 결국 전 제 성격에 맞는 수학을 전공했고 임용고시를 거쳐 중학교 교사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말하면 교사로서 부끄럽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은 없었어요. 그저 안정적이고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해 교사가 되고자 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교사가 되어야 했던 이유는 지체장애가 있는 엄마를 조금 더 잘 모시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엄마는 제가 9살 때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몸 일부의 신경을 전혀 못 쓰게 되셨어요. 처음엔 걷지 못할까봐 두렵고 무서웠는데 오른쪽 다리에만 후유장애가 남아 어쩔 수 없이 그 다리를 끌고 거동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셨죠. 그렇다고 집에 돈이 많아 휠체어를 사거나 재활을 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집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엄마의 사고 이후 아빠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몸도 불편한 엄마는 어린 저를 말 그대로 죽을 둥 살 둥 키우셨는데,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으니 그 고생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빨리 어른이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엄마를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었고, 그게 목표이자 꿈이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그게 무슨 꿈이냐며 조금 더 저만을 위한 꿈을 가지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그것만한 꿈은 없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 합격 후 정식으로 교사가 됐을 때 정말 행복했는데요. 몸도 성하지 않은데 공부하는 딸 뒷바라지 한다고 저희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시집도 가지 않고 그런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니 그런 생각도 조금씩 변했고,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니 엄마밖에는 안 보였던 저도 하고 싶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소 자연스레 눈이 가던 그 남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호감을 키웠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학교에는 비밀로 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연애를 시작하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어릴 때 좋아했던 국어 선생님을 닮은 그 남자는 연애가 처음이라 서툰 저에게 늘 잘해줬어요. 세상에서 저희 엄마 말고 저를 이렇게나 챙기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또 있다니, 저는 점점 그 남자한테 빠지고 말았죠. 부끄럽지만 첫사랑이었어요. 저 좋다고 고백한 남자는 몇 명 있었지만 임용고시 준비 중인 제가 그런 남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고,
그렇다 보니 20대를 다 보내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을 하지 못했는데 그 남자는 그런 제가 순수하다며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보면 연애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만약 전 선생님을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봤다면 고백해도 까였을 거잖아요. 지금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긴 한데 사실 좀 창피하긴 해요. 이 나이 먹도록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왜요? 난 무지 좋은데. 원래 남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라는 거잖아요. 뭐야, 국어 선생님이라고 그런 좋은 표현을 막 사적으로 써도 돼요?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야 어릴 때 만난 첫사랑이 그런 거죠. 그리고 전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랑이라고 해두죠. 방금 닭살 돋은 거 알아요? 아무튼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해요. 지금 떠올려도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일어날 운명도 몰랐던 저희 둘은 그렇게 계속 설레며 행복할 줄만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비밀로 1년 연애를 하고 그 남자는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둘 사이가 오픈되었고 3년을 더 만난 뒤 저는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행복한 프로포즈를 받았죠. 결혼이라니 솔직히 엄두도 나지 않는, 저랑은 상관없던 단어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연애를 하니까 저도 점점 그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저희 엄마가 장애가 있다는 걸 그 남자에게 모두 말한 상황이었어요. 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저 정훈이 널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지. 그동안 정훈이 네가 혼자서 고생이 많았겠다. 앞으로는 나랑 같이 해. 나 정훈이 너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좋은 보호자가 될 거야. 고마워. 근데 호영 씨네 집에서도 괜찮다고 하실까? 나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야. 에이, 뭘 그런 걱정을 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거면 뭐든 좋다고 하는 분들이셔. 내가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했거든. 걸핏하면 코 피 흘리고 쓰러져서 안 해본 검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든 좋으니까 아프지만 말라고 했거든. 그 뒤로는 내가 좋다는 건 다 오케이.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분명 우리 부모님도 정은이 너 마음에 든다고 빨리 며느리 삼고 싶어 할 거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정은이 네가 딱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저는 그 말이 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아들을 키운 부모님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막장 시부모 같은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시댁을 찾았어요. 몸집이 작고 딱 봐도 교양 있어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는 말씀도 참 고상하게 하셨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예비 시아버님도 다정하시고 말씀을 재미있게 하셔서 그날 하루 종일 우느라 얼굴 근육이 다 얼얼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올 것이 왔어요. 저희 엄마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저는 내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으니 모친이랑 둘이 산다면서? 근데 모친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네,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당하셔서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도 일상생활은 거의 다 하고 계셔서 걷는 것 빼고는 지장은 없으십니다. 어머나, 그래도 모친께서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와중에 자식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같은 여자지만 존경스럽다. 안 그래요, 여보? 그러게, 호영이 너 장가가면 우리보다 장모님한테 신경 많이 써라. 원래 예쁜 색시 데려오면 처가 기둥에도 절을 한다고 했어. 어머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죠.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원래 장가가면 당신 아들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 되는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그래도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조금 더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야 이놈아? 저는 태어나 처음 보던 단란한 가족 풍경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때까지는 예비 시어머니의 본성을 몰랐기에 세상에 저렇게 좋으신 분이 다 있을까?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어릴 때 몸이 불편한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어른들을 많이 봤어도 그 고생을 알아주고 저리 존경스럽다는 말까지 해주는 어른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이 결혼에 욕심이 났어요. 이 남자와 또 이런 시부모님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아마도 제 인생에는 다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에는 속도가 붙었고 제가 인사를 다녀오고 금방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저희 엄마는 너무 떨린다며 약속 장소에 가기 전 청심환까지 챙겨 드셨는데 정작 저희 엄마를 본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하도 그 모습에 제가 놀라 처음엔 애써 부정하며 잘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내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어머, 거동하시는 걸 보니 전에 따님한테 들었던 거랑은 많이 다르시네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래 지내서 나름 노하우가 있습니다. 보기보다 불편한 것도 많이 없어요. 그래도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아이들 결혼식엔 입장하시긴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자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제 역할은 해야죠. 다만 제가 좀 걷는 게 그러니까 사돈께서 저에게 속도만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야 남들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몇 번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참 난감하네요. 네? 뭐가 난감하실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결혼식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럼 그게 다 보는 눈이고 사돈 손님들이야 이미 다 알겠지만 저희 쪽은 아니니까 저희로서는 좀 위신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결혼이 물론 아이들이 주인공이지만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중요한 자리인데 남들이 저희를 어떻게 볼지 솔직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결혼을 없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좀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솔직히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저희 입장에선 많이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뒤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는데요. 저와 저희 엄마의 반응에 그 사람이 눈치를 살피더니 자기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지금 갑자기 왜 그래요? 반대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기분 나쁘시죠. 아들, 엄마가 뭐 잘못했니?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여보, 내가 뭐 실수했어요? 정말 황당하게도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눈치였어요. 그러자 저는 더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엄마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였죠. 아무리 욕심나는 결혼이라도 이렇게 엄마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던 저는 이대로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에게 저는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을 전했어요. 호영씨, 솔직히 나 아까 많이 당황했어.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상처되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 미안.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악의는 없었을 거야. 나도 솔직히 엄마가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정은아, 미안해. 장모님께도 우리 엄마 대신 내가 사과드릴게. 아니, 사과는 원래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 난 솔직히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호영 씨를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엄마한테 상처 주고 결혼할 수는 없어. 미안해. 정은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대로 끝내자고? 말도 안 돼. 나 때문이라면 몰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 사람 말대로 이 사람에게 실망한 거였다면 마음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를 생각해 저는 시간을 좀 갖자고 했고 그러자 더는 밀어붙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는데 자기는 무조건 기다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여느 때처럼
제가 맡고 있는 반에 종례를 하고 교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까지 오셔서 자기를 꼭 만나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학교까지 오신 예비 시어머니에게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어 부랴부랴 퇴근을 했고 곧 학교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카페를 찾아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내가 지난번에는 미안했어. 내가 나나 우리 쪽 생각만 하느라 정은이랑 정은이 모친께 상처 줬다는 걸 몰랐네. 정말 미안해. 기분 많이 나빴지? 저보다 저희 엄마가 상심이 크세요. 당신 몸이 그래서 그런 식의 말에는 상처를 쉽게 받으시거든요. 일을 어쩌나 너무 죄송하네. 난 그냥 솔직한 내 심정을 말한다고 한 건데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했지. 믿어줘. 절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지금 호영이가 다 죽어가는 얼굴로 있는데 내가 미안해서 죽겠어. 내가 앞으로 또 조심할 테니 우리 예정대로 식 올리자. 이것도 인연이고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응? 분명 진심으로 하시는 사과였어요. 그리고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과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와 사과를 했는데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쩌기 뭘 어째? 너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해야지. 엄마도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김서방 말처럼 아기는 없는 것 같더라. 사람이 솔직하면 그럴 수도 있어. 무엇보다 널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 엄마는 괜찮아. 벌써 다 까먹었어. 거짓말하는 거지? 나 다 알아.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말까지 듣게 해서. 뭐가 미안해? 그리고 엄마도 네가 데리고 온 남자가 별로였으면 별로라고 했을 거야. 엄마 김서방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 딸 지난번 일은 그냥 넘기고 결혼해. 엄마는 네가 결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엄마 역할 다 한 것 같고 기뻐.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금 예정대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께 사과받았고 이제 저도 저희 엄마도 마음이 풀렸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은 금세 목소리가 밝아져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때의 일은 결혼 전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말대로 이번 기회로 더 조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저만의 착각이더군요. 그날은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친한 교사들끼리 모여 등산을 갔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등산을 마친 시간이 점심때라 산 밑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는 중 무슨 우연인지 등산복을 입은 예비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전에 있던 일도 있고 예비 시어머니 기도 살려드리고 싶은 생각에 친구분께 인사도 드리고 음식값도 대신 내드리자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대화가 저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말도 마. 니들도 알지? 내가 우리 아들 말이면 꼼짝 못하는 거. 그러니 어째? 결혼시키기로 한마당에 내가 굽혀야지. 왜? 며느리는 마음에 든다며. 같은 학교 교사라고 했나? 아들 내외가 다 교사면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자식 농사 성공한 거지. 내가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걔네 엄마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는데 정말 살면서 몇 번 볼까 싶지만 두 눈 뜨고 못 보겠다고. 근데 결혼식 당일에 같이 혼주 입장해야 하잖아. 난 벌써부터 낯이 뜨거워 죽겠어. 니들도 알지? 내가 남의 눈 엄청 신경 쓰는 거. 하긴 그건 좀 그렇지. 남편 지인들도 다 올 텐데 며느리가 교사여도 사돈이 장애인이면 좀 그렇긴 하겠다. 그냥 혼주 입장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사돈한테 처음부터 먼저 가서 앉아있으라 그래. 그런 말 했다가 또 난리 나지. 원래 그런 건 서로 배려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걸 영 모르더라고. 자식이 하나라 자기도 할 건 다 해야겠대. 너 골치 좀 아프겠다. 그래도 그날만 참으면 되잖아.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원하는 결혼인데 눈 딱 감고 해. 그러다 아들이 데릴 사이로 아주 들어간다고 하면 어떡해? 생활비도 안 내놓는다고 하면? 야, 너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하냐? 아씨, 몰라.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들이 장가가면 장애인 장모 챙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짜증나. 그 꼴은 또 어떻게 참고 보냐고. 내가 요즘 아주 심란해 죽겠다. 이 결혼 시키는 게 맞는 걸까? 저는 예비 시어머니 이중적인 모습에 그 자리에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저런 시어머니라면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이번에는 정말로 마음을 확실하게 접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가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데서 우연히 보고 정말 신기하네요. 친구분들이세요? 어머, 네가 여기 어떻게 있니? 학교 안 갔니? 네, 오늘 개교 기념일이라 동료 선생님들이랑 등산 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바로 해결해 드렸을 텐데요. 저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호영 씨한테도 지금 당장 헤어지자고 할게요. 예, 아가,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원래 안 보이는 데서는 나란 입력도 하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해본 소리야. 내가 널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치 얘들아? 맞아. 명희 얘가 좀 남의 눈을 신경 많이 써서 그렇지. 사람이 순수하고 솔직해서 좋아.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이중적인 분일 줄은 정말 몰랐고요. 이렇게 결혼식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는 동료 교사들에게 미안하다며 먼저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식당 밖에 나오자마자 분해서인지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 어머니의 이중적인 면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통보 문자를 보냈고, 이게 매너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기에 불편한 마음으로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놓았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너무 싫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했기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이번에는 자기 어머니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왔고, 자기 어머니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희 엄마 앞에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당신 말대로 당신 아들이라면 꼼짝 못하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전 그때까지 결혼이 파토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유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가 상견례 일을 사과하러 오셨다고 착각했고, 얼른 예비 시어머니를 자리에서 일으키며 괜찮다고, 자기는 다 잊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차 싶었죠. 그래서 급히 거실로 나가 저희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나 이번엔 정말로 결혼 안 하려고. 왜? 무슨 일이 있어? 있어. 근데 엄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호영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직접 사과하시게 모시고 온 거야. 정훈아, 나 이 결혼 정말 하고 싶어. 우리 같은 마음 아니야? 그래, 그랬지. 근데 당신 어머니는 아니셨어. 호영씨가 그랬잖아. 호영씨가 원하면 어머니는 다 들어주신다고. 이번에도 그러신 거야. 내가 마음에 든 게 아니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선. 아니다,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라니까. 남자들만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떠는 게 아니지. 어쨌든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도 입방정 떤 거야. 지난번엔 처음이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죄송하지만 제 마음은 똑같아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정훈아,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아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엄마야말로 지난번 일 겪고도 왜 그러세요? 말씀드렸죠? 저는 정훈이 아니면 어느 누구랑도 결혼 생각 없어요. 정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인데 엄마는 하나도 모르겠다. 사돈, 따님 마음 좀 돌려주세요. 보셨잖아요. 제 아들이 따님 아니면 결혼도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호영씨, 부탁이야. 우리 마지막은 서로를 위해 깔끔하게 헤어지자. 호영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금방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땐 어머님 마음에 드는 그런 집 여자랑 꼭 결혼해. 정은아,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아는 네가. 그때였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지 괴로워했고 급기야 기절까지 하는데 너무 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 사람의 어머니는 119! 119! 하며 다급하게 외쳤고 출동한 구급차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향했어요. 그리고 구급차에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병원 신세를 많이 졌다는 말을 듣게 됐죠. 어릴 때부터 충격을 받으면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애처롭게 보이는지 저는 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나 나를 원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인데 제가 너무 저와 저희 집 생각만 하는 건 아닌가? 미안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그 사람은 쓰러진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이 쓰러졌다며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한테 빌 테니 자기 아들과 제발 결혼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앞으로 입을 닫고 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리 선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히 그 말도 믿음이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다시 이 사람이 쓰러져 그때는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되었는데 사랑이 뭔지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으로 연애가 뭔지 사랑이 뭔지 알려준 이 남자가 저 때문에 또 아파할 걸 생각하니까 저도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고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 그 사람은 퇴원을 하게 됐는데 저희 엄마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엄마, 처음은 처음이라 그런다지만 난 아무래도 그 사람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결혼하고 딴 말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김서방은 아니잖아. 엄만 저런 사람 처음 봤어. 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엔 김서방 엄마가 아닌 김서방만 생각날 거야. 엄마는 내가 저런 시어머니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상견례 때 봤잖아, 경우 없는 거. 경우 없는 사람들 엄마가 처음 봐? 근데 네 시어머니는 그래도 사과는 그때그때 하잖아.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나이 먹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엄마는 적어도 네가 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너 아직 김서방 사랑하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감정 따위가 참 무서운 거였어요. 저는 결국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랑을 선택했고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해 나갔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마음을 돌려준 저에게 고맙다며 자기 어머니가 쓴 각서를 저에게 내밀더군요. 읽어보니 다시는 저나 저희 집에 대한 나쁜 말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정성은 알겠으나 그 각서가 진심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에게 결혼 후에도 예비 시어머니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할 도리만 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제 말에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군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지내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불편해도 서로를 위해 눈치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날 이후로는 제가 걱정했던 일들은 생기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항상 조심하는 듯 말을 줄이셨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내가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원래 내가 호영이한테 생활비를 받았었거든. 네 시아버지는 은퇴하고 아직 연금 나오려면 멀어서
호영이가 주는 생활비가 없으면 우리가 좀 곤란해서 그 돈은 계속 좀 받았으면 한다. 그런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죠. 원래 호영 씨가 하는 거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고맙다. 사실 이런 걸 이해 못하는 며느리가 많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근데 생활비를 좀 올려달라고 하면 그건 좀 그런가? 네? 그건 호영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난 뭐든 너희들 결정에 따르마. 고맙다. 예비 시어머니는 민망한 듯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자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저희 집에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공평하게 각자 집엔 각자가 알아서 생활비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신랑인 그 사람도 그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자식이 저 하나라 엄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혼주 한복을 예쁘게 맞춰들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한 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자 그제야 제가 진짜로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신랑 신부 입장 전 혼주 입장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쯤 저희 엄마도 얼마나 떨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곧 제 차례가 다가왔죠. 저는 친정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동시 입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 문 앞에서 예비 신랑 손을 잡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부부로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 많은 사람의 축하 박수를 받으며 걷던 중 저도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혼주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저희 엄마는 없고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신부 측 혼주 자리에 계셨는데요. 게다가 한복도 제가 맞춰준 한복도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 행진 도중 걸음을 멈췄고 제가 걷던 걸음을 멈추자 결혼식장 안은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봤고 제 눈은 이제 오늘이 지나면 진짜 시어머니가 되는 그 사람으로 향했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냥 그때는 그런 기분이 딱 들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화장이 다 번진 저희 엄마가 경찰들 손에 부축을 받고 식장 안으로 걸어와 저를 붙잡더니 서럽게 우시는데 엄마의 그런 모습은 30평생 처음이었어요. 정은아, 이 결혼 하지 마라. 엄마가 미안해.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이 무서워서 널 저 집에 못 보내겠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꼴은 왜 이러고? 저 여자 짓이야. 저 여자가 잠깐 할 말이 있다고 주차장으로 날 부르더니 날 차에 있으라더라. 저 삼촌인지 옆에 감시하는 친척까지 두고 말이야. 자기는 나랑 식장에 들어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창피하다고 내 역할 대행 사람도 불렀다면서 나더러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니? 내가 필사적으로 차를 두드리니까 주차장에 있던 직원이 경찰을 불러줘서 겨우 나왔다. 뭐라고? 저는 엄마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렇게 제발 자기 아들이랑 결혼만 해달라며 각서까지 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계획까지 짜고 저희 엄마에게 그런 짓까지 하는지. 저는 그 사람의 어머니를 노려봤죠. 그러자 대행으로 불려왔던 사람은 자기는 의뢰에 응한 것뿐이라며 그 자리를 도망쳤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이성을 잃고 그만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는데요. 물론 제가 머리채를 잡자마자 주변에서 저를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이성을 잃은 저는 결혼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고 저희 엄마는 너무 놀라셨는지 그 자리에서 울기만 하시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면사포를 집어 던지고 저희 엄마를 부축해 결혼식장을 나서는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무슨 생각인지 그 사람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저를 붙들었어요. 이거 놔요.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몸도 불편한 저희 엄마를 어떻게 차에 놔둘 생각을 했어요? 그냥 결혼식 끝날 때까지만 그러라고 했어. 너도 지금 내 머리채 잡고 분풀이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보는 눈도 많은데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이제 너도 내 생각 좀 해다오. 나도 체면이 있는데 쪽팔려서 못하겠는 걸 어떡해.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럴 거면서 각서는 왜 쓰셨어요? 저희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요? 예, 말은 바로 해야지. 니네 엄마 걷는 걸 봐. 누가 봐도 장애인이잖아. 한복으로 가려질 것 같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그냥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사돈도 제 입장을 좀 헤아려 주셔야죠. 제가 처음부터 차이기 싫어했나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했잖아요. 싫다고 하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엄마, 정말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엄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여기 아빠 손님, 엄마 손님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지금이라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네가 그러지 않아도 네 엄마 지금 충분히 쪽팔리거든? 엄마는 지금 이게 쪽팔려요? 저는 그런 엄마가 쪽팔려요. 오늘부터 그냥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젠 저도 더는 미안해서 이 결혼하자고 못하겠네요. 정은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 역시 이 결혼은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나가는 그 사람을 잡지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방방 뛰는 그 여자를 보니 혼인신고 전에 이 결혼이 엎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모든 건 어머니 때문에 망가졌네요. 그렇게 남의 시선이 중요하셨어요? 이번 결혼으로 손해본 건 제가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뭐야? 넌 이런 판국에 그런 계산이 나오니?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어. 저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그 여자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죠. 그러자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경찰들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고 저희는 피로 현장이 아닌 경찰서로 가게 됐네요. 자, 아드님도 결혼 못한다고 나가셨으니 이제 이만 경찰서로 가시죠. 신고가 들어온 이상 저희도 조서는 써야 하거든요. 다들 서로 가시죠. 저는 이렇게 된 거 잘됐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온 김에 그 여자를 장애인 차별법 위반과 감금죄로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무슨 자기가 죄를 지었냐며 억울하다고 난동을 부렸는데요. 아니, 그렇게 남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보는 눈도 많은 경찰서에서는 왜 그러는지 저는 정말 나이 먹고 왜 저럴까 한심하게 그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아내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던 그 사람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는데 더는 못 봐주겠다는 듯 전 모르는 일이고 그냥 법대로 처리하세요. 라며 딱 한마디만 하고 경찰서를 나갔어요. 제가 처음 그 남자의 집에 갔을 때 느꼈던 단란함은 어디 가고 그들의 민낯을 보는 순간이었네요. 저는 그렇게 잊을 수 없는 파혼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파혼으로 손해본 제 돈을 빠짐없이 제 통장에 입금을 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미안함을 덜고 싶다고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솔직히 돈보다도 그 사람이 더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젠 저도 나설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그저 그 사람이 더는 힘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는데 아는 교사가 전해준 소식으로 그 사람이 끝내 자기 집과 인연을 끊고 1년의 휴직계를 냈다고 하더군요. 사실 집과 연을 끊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휴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니,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저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잊길 바랬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은 여전히 많이 괴로운 듯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지만 충격적인 소식도 건너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휴직과 동시에 집을 나간 당신 아들을 찾는다고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저희 엄마는 스스로 거동은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사람 일은 그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건데 장애를 갖게 된 지금 자신이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줬는지 살면서 내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대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그 사람의 아버지는 자기가 아내를 돌볼 수는 없다며 퇴원하면 바로 시설로 가게 조치를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젠 그 여자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더니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은
저희 엄마보다 더 비참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의 미련이 뭔지,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 여자가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진 않겠지만요. 저는 이젠 조금씩 마음을 추스리고 그 사람과 제가 결혼까지 할 인연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일 것 같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가 있지만 이젠 그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요. 저도 그 사람도 이젠 과거를 잊고 미래를 살아야 하잖아요.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지만 역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저는 당분간은 누굴 만날 생각이 없는데요. 저희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날 받은 충격과 상처가 커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 대가가 저에겐 좀 가혹하지 않았나? 지금도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요. 충분히 고마웠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래도 내 첫사랑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싶어요. 부디 그 사람도 이제 그만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고 다시금 환하게 웃길 바랄 뿐입니다. 해피엔딩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저의 미래를 위해 남은 인생은 꼭 해피엔딩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